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FSD와 관련된 추가 소식, 중국 주간 판매량 급등, 테슬라 추가 감원 내부 정보 유출, 다가오는 주총 참여 방법 업데이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23년 5월 16일 진행되었던 주총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이 주총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발언 더빙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사람 수준의 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Full self-driving will be as good as a person.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아주 많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보다 10배는 더 안전해질 10 것입니다. times safer than a person. 솔직히 비교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갑자기 수동 운전에서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자산 가치 상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will be the single biggest asset value increase in history. The normal usage 승용차의 일반적인 사용 시간은 일주일에 대략 10에서 12시간, roughly 10 to 하루에 1시간 반 정도입니다. maybe an hour and a half per day. And when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는데 out of the 168 hours in a week, 이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 10% 미만, less than 10%. 즉 7% 정도만 자동차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Cars in use. But once it is autonomous, 하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일주일에 50시간, 50. 어쩌면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따라서 하룻밤 사이에 자동차의 가치가 5배나 상승하는 셈입니다. five-fold increase in the value of a car overnight.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So 놀랐고 few people realize this, or maybe they just, 현실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but it is. 하지만 사실입니다. This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is a big 것입니다. deal. 이 시점에서 과거 이 영상을 다시 올렸다라는 말은 이때 했던 말이 현실로 아주 가깝게 다가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의 활용도가 5배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람이 자동차를 탈 때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운전자라는 노동력이죠. 그런데 자율주행이 시작되면은 이 자동차의 활용도가 10배로 증가함과 동시에 가장 큰 비용인 사람의 노동력은 제거가 됩니다. 이를 감안하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단순하게 5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자산 가치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FSD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샤오펑의 CEO가 웨이보를 통해서 글을 남겼는데 테슬라의 FSD 중국 진출을 환영하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샤오펑의 CEO가 남긴 글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FSD이든 샤오펑의 NGP이든 혹은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이든 어떤 자율주행이라도 모두 다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남깁니다. 물론 이걸 단순히 적은 글 그대로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 최소한 중국 전기차 산업에서조차 테슬라의 FSD 진출을 어떤 이유로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FSD 중국 내 테스트가 곧 시작된다라는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루머를 바탕으로 지금 다양한 매체에서도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 여부는 여전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FSD가 내부 테스트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어제 방송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내용인데 이제 이때 확인되었던 내용이 4월 30일부터 테슬라 초기 소프트웨어 구매자들에게 내부 테스트 참여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시작된 루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이나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며 사실 이런 메시지 작성 자체는 그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아주 재미난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가 8월 8일 진행되는데 이 88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국에서 행운의 숫자이기 때문에 벌써 8월 8일에 일론 머스크가 상당한 힌트를 준 것이다 라는 글이 X에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실제 8월 8일은 행운의 숫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선택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8월 8일이라는 날짜가 중국에서 행운의 숫자이기 때문에 선택한 이유도 일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현재 17살이 된 새 쌍둥이의 생일이 8월 8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8월 8일과 중국의 관련성이 일부 있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 내 주간 보험 등록수가 아주 높은 수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2일에서 28일 중국 내 주간 보험 등록수는 14,800대를 기록하며 연 단위로 봤을 때 17주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 단위로 본다 하더라도 네 번째 주에서 가장 높은 중국 내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분기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수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구간인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 다른 분기에 비해서 중국 내 판매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수출을 진행했는지 아닌지는 항상 월말에 확인되는 수출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만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지금까지 가장 높은 중국 내 판매를 기록했던 분기가 2023년 4분기입니다. 이때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 보면은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 판매와 관련해서 다양한 우려가 있지만 2023년 4분기와 같은 트렌드가 미래에 이어질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최고 기록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판매를 이번 분기에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홀마스 씨께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정보를 X에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낸 사내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을 보게 되면은 우수하고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를 분명히 통과하지 못한 3인 이상의 임원에게 사직을 요청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고 조금 뒤 일론 머스크가 홀마스 씨를 언팔로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팔로잉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 그중 한 명이었던 홀마스 씨께서 언팔로우가 되었고 또 비슷하게 디인포메이션 정보를 공유하였던 소이어 씨 역시 언팔로우가 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은 기밀 정보 유출을 게시하고 내가 팔로우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글을 남깁니다. 소이어 씨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리고 다양한 전기차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본인의 입장을 다시 올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홀마스 씨와 저는 디인포메이션에 올라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같은 경우는 벌써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던 기사였습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는 홀마스 씨나 소이어 씨나 X라는 매체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사람보다 소이어 씨나 또 홀마스 씨를 통해서 X에서 정보를 접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크다라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X로 바꾸고 감원을 시작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아주 편향된 기사를 많이 적었던 것이 디인포메이션이기도 하고 당시에도 디인포메이션에서 나오고 있는 편향된 기사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지를 제 채널을 통해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인원 감축 자체는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며 X가 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던 게 디인포메이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곳이 편향된 정보를 과거에도 많이 내보냈다라는 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게 일론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나온 정보가 숫자와 관련된 이사가 사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직원들이 추가로 감원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정보 자체에 대해서도 100%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있으며 또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사가 작성되었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임원 기준으로 봤을 때 2명이 추가로 더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들 아래 있는 직원들 역시 함께 감축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추가 내용을 공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 같은 경우 여전히 확장할 계획이며 기존 지점의 100% 가동률과 확장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역시 원문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슈퍼차저 확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확장을 할 것이지만 그 확장의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진 상태로 확장을 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0% 가동률에 더 집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론의 운영 시그니처이기도 합니다. 하드코어 운영이 여전히 지금 또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번 어닝을 통해서도 밝혔던 가지치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이따가 더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곧 다가오는 주총과 관련해서 의결권 행사가 시작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로빈후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벌써 대리인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벌써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증권사마다 다른데 새롭게 의결권 참여가 가능한 증권사가 확인될 때마다 역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게 되면 부이모님께서 신한투자증권 의결 행사 일정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해외 주식팀으로 직접 문의하셔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덤님께서는 키움증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주셨는데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5월 28일이 마감일이며 조만간 LMS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LMS가 발송이 된다면은 이 양식에 맞춰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또 모든 테슬라 주주분들께서 다가오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증권사에서 역시 주주분들의 의결권 행사를 준비 중인 상황이고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미래에도 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1998년 CBS에 등장했던 일론 머스크 영상입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집2를 만들었던 시기이죠. 이 집2 자체가 인터넷 버블이 한참일 때 인터넷 기반 지도 서비스를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지금 다시 일론이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옛날 일이다. 고대 시대라고 글을 남겼으며 또 당시에도 라우터 살 돈이 없어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이 지도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의 극초기 중에서도 극초기이죠. 27살이었던 아주 젊은 일론. 어떻게 이때부터 이런 창업을 했는지 참 놀라운데 당시에 극초기를 보게 되면은 일반 집을 렌트하는 것보다 오피스를 렌트하는 게 더 저렴해서 빗물이 새는 오피스를 렌트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또 이런 인터넷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생이고 큰 돈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낮에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밤에는 코딩을 하면서도 다양한 비용 절감을 실천하던 시기였는데 이때부터 실천해온 비용 절감과 하드코어 운영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께 일을 하며 오랫동안 함께 테슬라에 있었지만 테슬라를 떠나야 되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 분명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테슬라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런 하드코어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많은 성취를 가장 빠른 속도에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